바람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일찍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죠. 어느 날 집에서 모든 게 정상처럼 느껴지다가도 다음 순간 아내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가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바로 당신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아내는 이미 다른 곳에서 욕망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존경심과 충성심,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잃게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불륜은 육체적인 행위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 아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미묘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배신이 시작되는 7가지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지점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결혼 및 가족치료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약 35%가 감정적 외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즉, 배신은 육체적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 듣고 알아차리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설령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이미 상처는 깊어졌을 겁니다. 그 감정적인 연결은 육체적인 친밀함보다 끊기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심리학자이자 관계 코치로서 저는 불륜으로 큰 충격을 받은 수많은 남성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너무 늦을 때까지 미묘한 신호를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남성들이 비슷한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배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용한 헬스장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은 단순히 역기, 땀, 러닝머신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헬스장은 하나의 무대입니다. 그녀가 여전히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녀가 단지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라면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헬스장은 그녀의 거울이 됩니다. 욕실에 있는 거울, 즉 남성의 관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말이죠. 모든 시선 무심코 던지는 칭찬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트레이너의 말은 단순히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인정받는다는 것은 욕망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그녀와 몇 년을 함께 했습니다. 사소한 변화들을 알아채지 못했죠. 그녀가 새 레깅스를 사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 후 셀카를 올리면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남성들의 시선에 둘러싸여 매력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녀의 운동에 대한 새로운 집착이 그저 자기 관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발견인데 그녀는 당신과 함께 그걸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46세의 데이비드는 여자친구와 거의 5년 동안 사귀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응원해줬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했죠. 몇 주 후 그는 그녀가 운동 전에 옷을 차려입고 평소보다 오래 운동하고 밤에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난 걸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마지막 몇 회까지 힘내서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몸이 정말 빨리 변하네요. 데이비드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트레이너였죠. 10살이나 어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데이비드가 더 이상 해주지 않는 무언가를 그녀에게 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애정이 담긴 관심. 데이비드는 자신이 그녀를 책임지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헬스장에서 그녀는 안정감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관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 제 말을 왜곡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등록하는 모든 여성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모든 여성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그런 감정이 불붙기 가장 쉬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웃어넘기지 마세요.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시 나타나세요. 꽃이나 사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말입니다. 존재는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녀는 헬스 트레이너의 공허한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선, 당신의 남성적인 에너지를 다시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비워둔다면 장담컨대 다른 누군가가 기꺼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헬스장은 조용하지만 그 침묵이 무해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충성심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는 첫 번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들릴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 잠들지 않는 사무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전히 바람 피우는 것이 키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보통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싹 트는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사무실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직장이 지루하고 서류 작업, 스프레드시트 마감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에게는 조용히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격렬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섹스를 원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웁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집에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경청하는 태도, 진심이 담긴 미소, 고백이나 심야 문자 메시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기억하고 괜찮은지 묻고 그녀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실들이 엮여 그녀를 당신에게서 떼어놓을 만큼 강력한 감정의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크 52세 거의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린다는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고 마크와의 대화는 짧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청구서 일정 심부름 특별한 문제도 극적인 일도 없이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크는 린다가 제이슨이라는 직장 동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슨은 마크가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린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대학 시절의 꿈 50세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까지. 린다는 몰래 호텔에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추가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쉬는 시간에 제이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크가 그녀에게 따져 묻자 그녀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맹세했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습니다. 제이슨은 마크의 자리를 차지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녀가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던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류는 항상 육체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을 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성이 떠나는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남자가 당신보다 더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고 있는 싸움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계약에 얽매이지 말고 감정적인 연결에 투자하세요.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배경소음처럼 여기지 마세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외도를 시작하면 아내는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이를 무시한다면 결혼이라는 계약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문제만 해결해주는 남편은 그저 룸메이트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남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어떤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직장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혼자 가는 곳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은 그저 라떼 크루아상, 그리고 조용한 구석 자리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커피숍은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확인받는 곳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띄는 존재인지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녀는 책을 읽거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커피숍에 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책을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카푸치노와 함께 찍은 셀카를 올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몇 달 동안 당신을 위해 바르지 않았던 립스틱을 바르고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창가 자리를 고릅니다. 그녀는 소설을 끝내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을 흘끗 보고 미소 짓고 가벼운 대화를 걸어올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눈에 띄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울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단지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증거, 당신과의 관계, 밖에서도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커피숍에서 그 증거를 찾고 있다면 그건 집에서 그걸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냉혹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웃어넘길 수도 있고 그냥 커피 마시는 거라고 그녀가 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치채지 못한 립스틱 자국, 알아채지 못한 새 옷차림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 이 모든 게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그녀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편집증에 걸려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지도 마세요. 그런 행동은 그녀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대신 다시 나타나세요. 죄책감 때문에 집에 오는 길에 사온 꽃보고 같은 공허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요. 구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는 존재감 넘치는 남성적인 관심으로 다시 나타나십시오. 그녀가 옷을 차려입을 때 평소 루틴의 변화가 생기는지 주위에 깊게 살펴보세요. 관찰하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세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요. 그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세요. 카페에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남자에게 말이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여자는 어디에서든 빛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 빛이 당신에게 다시 비추길 원한다면 당신은 나서서 당신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삶에 가져다주는 에너지에 비하면 카페에서의 사소한 장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과 자신감을 발산해야 합니다. 일상이 곧 안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마음이 카페 테이블에 있는데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잃은 겁니다. 다른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 게임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그녀가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네 번째, 심야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 커피숍이 그녀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시험하는 곳이라면
소셜미디어는 그녀가 은밀하게 그것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지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 바로 옆 침대에 누워 손에 든 휴대폰을 보며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 좋아요, 하나 DM 하나씩 말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스스로에게 온라인일 뿐이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감정적인 배신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며 소셜미디어는 완벽한 온상이 됩니다. 필터는 결점을 지우고 향수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주며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 느껴지는 도파민 분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당신의 여자친구도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금 욕망의 대상이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세의 톰은 자신보다 5살 어린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외출하고 웃고 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가 톰이 잠든 줄 알고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톰은 목격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나중에 톰은 그녀가 밤늦게 전 남자친구와 DM으로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비밀스러운 호텔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그 말이 어떤 키스보다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웃는 모든 순간이 자신에게는 웃어주지 못하는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모른 척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모든 농담, 밤늦게 보내는 모든 사진,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기를 기다리는 모든 아침 인사 메시지는 당신에게서 빼앗긴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어 결국 그녀가 당신을 멀리 바라보며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탈락한 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휴대폰을 뺏거나 메시지를 뒤지거나 탐정처럼 추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나약함의 발악이니까요. 진정한 전략은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구축하여 그녀의 온라인 공간이 값싼 모조품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은 관심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관심을 갈구합니다. 만약 그녀가 DM에서 나오는 도파민에 중독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녀에게 진정한 연결에서 오는 아드레날린을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말하자면 그녀의 감정 세계를 무시하는 남자는 깨닫기도 전에 그녀를 잃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보다 휴대폰을 보며 더 많이 미소 짓는다면 당신은 이미 싸움도 하기 전에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밤늦게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것을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화면은 술집의 낯선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충성심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서서 존재감과 남성적인 확신을 통해 관계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당신의 품이 아닌 휴대폰에 마음을 두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디지털 세상에서 불꽃이 타오르면 다음 단계는 위험할 정도로 현실이 됩니다. 5번째, 사교 모임. 대부분의 남성들은 진짜 위험이 어두컴컴한 호텔방이나 은밀한 온라인 채팅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때로는 웃음소리, 음악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찬 샹들리에 불빛이 비추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위험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교 모임, 결혼식 회사, 파티 자선 행사 지역 사회 만찬. 이런 곳들은 여성이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심한다면 그녀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에게서 서서히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런 행사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위험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분위기, 관심, 그리고 익명성입니다. 분위기는 그녀에게 멋지게 차려입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상에서 벗어날 구실을 제공합니다. 관심은 무심코 던지는 칭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또는 춤을 그렇게 잘 추시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익명성.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그녀는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마음껏 유혹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고 미묘한 스킨십이나 오래도록 이어지는 눈길, 웃음 뒤에 숨겨진 설렘을 알아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여자는 적절한 조명 아래에서 듣는 칭찬 한마디만으로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춤 한 번이 그녀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사교 모임이 만약에 라는 생각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생각이 자라나면 당신의 허락 없이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당신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관심을 즐기는 동안 당신은 그녀의 음료를 들고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남편이고 남자친구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그녀 이야기의 배경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웃게 만드는 남자가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거나 그녀를 집으로 끌고 가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당신의 불안감만 드러낼 뿐입니다. 핵심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용한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남자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위협받는 듯한 남자가 되기보다는 애쓰지 않아도 모두가 주목하는 남자가 되세요. 여성은 충성을 구걸하는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침착한 남자를 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교 모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이미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 그녀는 누가 자신을 더 생기 있게 만드는지 고민합니다. 옆에 있는 남자인지 아니면 방 건너편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남자인지 말입니다. 작은 시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파티 조명 아래에서 무해하에 보이는 즐거움이 당신 관계의 기반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불륜의 씨앗이 심어져 있을 겁니다. 침실이 아니라 댄스 플로어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게임이 파티에서 사적인 순간으로 옮겨갈 때 위험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6번째 단둘이 있는 순간들입니다. 사교 모임이 첩불꽃이 튀는 곳이라면 진짜 위험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때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연히 생기는 단둘이 있는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계산적이며 그녀가 선을 넘지 않고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생각해보세요. 귀여운 여성은 당신을 원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잠시 머물거나 차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둘만 방에 남을 이유를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키스도 스킨십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조언이나 심부름을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5세의 폴은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화려한 건 없었다. 매달 회의를 하고 서류 작업을 하고 이웃끼리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사회 멤버 중 한 명 역시 기혼인 여성이 그와 단둘이 있을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이 서류들을 차까지 옮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모두가 나간 후에 몇 분만 더 있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폴은 어느 날 저녁 텅 빈 복도에서 그녀 옆에 서 있다가 거부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너무 오래 바라보았다.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여기에 있었다. 폴은 그녀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거울이었다. 그녀는 폴 그 자체를 원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폴이 자신에게 비춰주는 것, 즉 사랑받는다는 짜릿함, 여전히 남자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원했던 것이다. 바로 그게 함정이었다. 만약 폴이 그녀에게 다가갔다면, 그 선을 넘었다면 그녀는 그 증거를 확인하고는 떠나갔을 것이고 폴은 유혹의 잔해만 안고 남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은밀한 만남이 위험한 이유다. 그것은 단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즉 명확성, 통제력, 그리고 자존감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 순간에 자신의 입장을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쉽게 버려지고 그녀가 머릿속에서 되풀이할 또 다른 이야기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비난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과할 필요 없이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감정에 휩쓸려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마세요. 가치 있는 남자는 모든 초대에 덥석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만약 그녀가 의도치 않게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당신의 자제력을 시험하는 것임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긴장감을 조절하는 남자가 게임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는 굴복하는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지만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 남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남자가 잊히지 않는 남자로 남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가장 값비싼 실수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을 수습하느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징후들을 놓쳤다면 가장 잔인한 곳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7번째,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불륜이 시작되는 가장 잔인한 곳은 호텔방이나 인터넷의 은밀한 구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이 절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 잠자고 먹고 충실함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요새.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불륜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는 순간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단계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이고 공과금을 내고 집이 멀쩡하니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세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따뜻했던 옹이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손길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말들은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화면 속 화면으로만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당신과 그녀 사이에는 의무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틀에 박힌 일상일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세요. 여성이 집에서 더 이상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 다른 곳을 찾아볼 구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기회는 도처에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직장에서, 휴대전화에서, 사교 모임에서 말이죠. 만약 그녀가 이미 당신의 집에서 원치 않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나머지는 그저 현실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야. 함부로 떠날 수 없어. 그건 착각입니다. 계약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반지는 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것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함께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가장 공허하고 커먼에 취약한 공간 바로 당신의 거실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로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됩니다. 그녀가 배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이상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 불륜은 다른 남자의 손길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의 손을 바라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을 선물하거나 공허한 사과를 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남성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먼저 행동하는 남자로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침묵의 고리를 채우기 전에 당신이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가정 내 분류는 증상일 뿐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질병은 바로 안일함입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그녀가 아닌 당신 자신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불륜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키스나 호텔방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친숙해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지경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헬스장, 사무실 카페, 그녀의 휴대폰 파티, 우연히 마주치는 혼자만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집까지. 이 모든 곳이 하나의 문입니다. 섹스로 향하는 문이 아니라 단절로 향하는 문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면 진짜 위험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로 당신 삶 속에서 존재감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결혼계약이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남자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여자는 갑자기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불륜은 문제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방치 침묵 그리고 외면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심호흡을 하세요. 폭발하지 마세요. 애원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쉽게 내주지 마세요. 둘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만약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남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만약 떠나기로 했다면 분명하고 당당하게 떠나십시오. 분노나 망설임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떠나십시오. 남자의 가치는 붙잡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줄 때에도 어떻게 서 있는지로 증명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예비 계획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와 힘 그리고 존재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도전합니다. 더 이상 눈을 감지 마세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마세요. 당신이 놓쳐버린 것들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욕망, 당신의 권위를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경종을 울렸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나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라는 한 문장을 분명하게 적어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불륜은 원인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문제를 파헤쳤을 때 계속해서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바람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일찍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되죠. 어느 날 집에서 모든 게 정상처럼 느껴지다가도 다음 순간 아내가 당신도 모르는 사이에 멀어져 가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건 바로 당신과 같은 식탁에 앉아 있는데도 아내는 이미 다른 곳에서 욕망을 채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식으로 남자들은 존경심과 충성심,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 잃게 됩니다. 너무 늦기 전에 징후를 알아차리지 못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불륜은 육체적인 행위로 시작되는 경우가 드뭅니다. 아주 작은 순간들, 아내가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고 관심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미묘한 순간들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배신이 시작되는 7가지 지점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7번째 지점은 당신의 마음을 뒤흔들 겁니다. 대부분의 남자들이 너무 늦기 전까지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미국 결혼 및 가족치료협회의 연구에 따르면 여성의 약 35%가 감정적 외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즉,
배신은 육체적인 일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시작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그녀가 누군가에게 귀 기울여 듣고 알아차리고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사람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이 시작됩니다. 설령 육체적인 관계로 발전한다 하더라도 그때쯤이면 이미 상처는 깊어졌을 겁니다. 그 감정적인 연결은 육체적인 친밀함보다 끊기기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심리학자이자 관계 코치로서 저는 불륜으로 큰 충격을 받은 수많은 남성들을 상담해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라고 말합니다. 제가 이런 영상을 만드는 이유도 바로 숨겨진 진실을 드러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솔직한 이야기를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에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너무 늦을 때까지 미묘한 신호를 놓친 적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의 이야기는 다른 남성들이 비슷한 패턴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배신이 시작되는 첫 번째 장소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조용한 헬스장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듣고 싶어 하지 않는 이야기를 하나 해드리겠습니다. 헬스장은 단순히 역기, 땀, 러닝머신만 있는 곳이 아닙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헬스장은 하나의 무대입니다. 그녀가 여전히 욕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지 시험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그녀가 단지 건강 때문에 운동하는 거라고 생각하는 남자라면 끔찍한 현실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진실은 이렇습니다. 여성이 자신의 관계에서 인정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헬스장은 그녀의 거울이 됩니다. 욕실에 있는 거울, 즉 남성의 관심을 비추는 거울이 아니라 말이죠. 모든 시선 무심코 던지는 칭찬 운동이 잘 되고 있다는 트레이너의 말은 단순히 운동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정받고 싶은 욕구입니다. 그리고 친구여 인정받는다는 것은 욕망에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생각해보세요. 당신은 그녀와 몇 년을 함께 했습니다. 사소한 변화들을 알아채지 못했죠. 그녀가 새 레깅스를 사고 식단을 조절하고 운동소 후 셀카를 올리면 당신은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헬스장에서는 남성들의 시선에 둘러싸여 매력적이라는 말을 듣습니다. 그러면서 당신은 그녀의 운동에 대한 새로운 집착이 그저 자기 관리일 뿐이라고 스스로를 설득합니다. 하지만 그건 자기 관리가 아닙니다. 그건 자기 발견인데 그녀는 당신과 함께 그걸 발견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제 이야기를 좀 들어볼게요. 46세의 데이비드는 여자친구와 거의 5년 동안 사귀었어요. 결혼은 안 했지만 모든 게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던 어느 날 그녀가 헬스장에 등록했어요. 처음에는 응원해줬어요. 건강에 좋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스스로 위안했죠. 몇 주 후 그는 그녀가 운동 전에 옷을 차려입고 평소보다 오래 운동하고 밤에 누군가와 문자를 주고받는 횟수가 늘어난 걸 알아챘어요. 어느 날 저녁 우연히 그녀의 휴대폰을 보게 됐는데 메시지가 하나 떴어요. 마지막 몇 회까지 힘내서 하는 모습 보기 좋아요. 몸이 정말 빨리 변하네요. 데이비드가 보낸 게 아니었어요. 그녀의 트레이너였죠. 10살이나 어리고 에너지가 넘치고 데이비드가 더 이상 해주지 않는 무언가를 그녀에게 주고 있는 게 분명했어요. 애정이 담긴 관심. 데이비드는 자신이 그녀를 책임지는 그녀가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남자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헬스장에서 그녀는 안정감을 찾는 게 아니었어요.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었던 거죠. 그리고 데이비드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관계를 잃어버렸던 거예요. 자, 제 말을 왜곡하지 마세요. 헬스장에 등록하는 모든 여성이 바람을 피우는 건 아니지만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모든 여성은 다른 곳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헬스장은 그런 감정이 불붙기 가장 쉬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자, 전략은 이렇습니다. 웃어넘기지 마세요. 변화를 무시하지 마세요. 주의를 기울이세요. 다시 나타나세요. 꽃이나 사과가 아니라 존재 자체로 말입니다. 존재는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것에 대한 해독제입니다. 그녀는 헬스 트레이너의 공허한 칭찬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는 당신의 시선, 당신의 남성적인 에너지를 다시 느끼고 싶어 합니다. 당신이 그 자리를 비워둔다면 장담컨대 다른 누군가가 기꺼이 그 자리를 차지할 겁니다.
헬스장은 조용하지만 그 침묵이 무해함을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충성심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생기는 첫 번째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소음이 들릴 때쯤이면 이미 너무 늦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욕망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만이 아닙니다. 감정이 개입되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두 번째, 잠들지 않는 사무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여전히 바람 피우는 것이 키스에서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틀렸습니다. 보통은 대화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런 대화가 싹트는 가장 위험한 장소 중 하나가 바로 사무실입니다. 당신은 그녀의 직장이 지루하고 서류 작업, 스프레드시트 마감일 뿐이라고 생각하겠지만 그녀에게는 조용히 인생에서 가장 감정적으로 격렬한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과소평가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성들은 섹스를 원해서 바람을 피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진정한 관계를 갈망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웁니다. 직장에서 그녀는 집에서 더 이상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작은 행동, 경청하는 태도, 진심이 담긴 미소, 고백이나 심야 문자 메시지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커피를 어떻게 마시는지 기억하고 괜찮은지 묻고 그녀의 농담에 진심으로 웃어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작고 보이지 않는 실들이 엮여 그녀를 당신에게서 떼어놓을 만큼 강력한 감정의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마크 52세 거의 30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의 아내 린다는 회계사로 일했습니다. 매일 저녁 그녀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고 마크와의 대화는 짧고 실용적이었습니다. 청구서 일정 심부름 특별한 문제도 극적인 일도 없이 그저 일상적인 대화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크는 린다가 제이슨이라는 직장 동료에 대해 더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알아챘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듯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이슨은 마크가 몇 년 동안 듣지 못했던 린다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좋아하는 음악대학 시절의 꿈 50세가 되는 것에 대한 걱정까지. 린다는 몰래 호텔에 가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에 늦게까지 남아 추가 프로젝트를 처리하고 쉬는 시간에 제이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마크가 그녀에게 따져 묻자 그녀는 육체적인 관계는 없었다고 맹세했고 거짓말은 아니었지만 감정적으로는 이미 마음을 접은 상태였습니다. 제이슨은 마크의 자리를 차지하여 그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이해해주고 그녀가 선택받았다고 느끼게 해주던 남자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남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분류는 항상 육체적인 관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영혼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무엇일까요? 돈을 주고 안정적인 생활을 제공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면 착각입니다. 여성이 떠나는 이유는 생활비가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자신이 존중받지 못하고 자신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주지 않고 감정적으로 공감해주지 않는다고 느낄 때 떠나는 것입니다. 만약 다른 남자가 당신보다 더 귀 기울여 들어준다면 당신은 이미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지고 있는 싸움에 휘말린 것입니다. 이제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이것입니다. 결혼이라는 계약에 얽매이지 말고 감정적인 연결에 투자하세요. 아내가 무언가를 이야기할 때 비록 사소한 것이라도 진심으로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무시하거나 농담으로 넘기지 마세요. 그리고 아내의 말을 배경소음처럼 여기지 마세요. 남편이 감정적으로 외도를 시작하면 아내는 감정적으로 곁에 있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계속해서 이를 무시한다면 결혼이라는 계약은 당신을 구해주지 못할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세요. 문제만 해결해주는 남편은 그저 룸메이트일 뿐입니다. 하지만 아내를 보고 들어주고 공감해주는 남편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존재가 됩니다. 당신은 어떤 남편이 되고 싶습니까? 그리고 이런 일이 직장에서만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녀가 혼자 가는 곳들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겁니다. 세 번째는 바로 커피숍입니다. 커피숍은 그저 라떼 크루아상, 그리고 조용한 구석 자리일 뿐이라고 생각하시겠죠? 하지만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들에게 커피숍은 단순히 카페인을 섭취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존재를 확인받는 곳입니다. 당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관심을 두지 않을 때
그녀는 여전히 누군가의 눈에 띄는 존재인지 시험하는 곳입니다. 그녀는 책을 읽거나 마음을 정리하기 위해 커피숍에 간다고 말합니다. 어쩌면 책을 가져갈지도 모릅니다. 카푸치노와 함께 찍은 셀카를 올리기도 할 겁니다. 하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그녀는 다시금 자신을 세상에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신경 써서 옷을 입고 몇 달 동안 당신을 위해 바르지 않았던 립스틱을 바르고 얼굴을 더욱 돋보이게 하는 창가 자리를 고릅니다. 그녀는 소설을 끝내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남자가 자신을 흘끗 보고 미소 짓고 가벼운 대화를 걸어올지 확인하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자신이 여전히 눈에 띄는 존재임을 스스로에게 상기시키기 위해 그곳에 가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이 놓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녀는 바람을 피울 필요도 없고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을 필요도 없어요. 그녀에게 필요한 건 단지 자신이 여전히 매력적이라는 증거, 당신과의 관계, 밖에서도 관심을 끌 수 있다는 증거예요. 그리고 그녀가 커피숍에서 그 증거를 찾고 있다면 그건 집에서 그걸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제 냉혹한 부분입니다. 당신은 웃어넘길 수도 있고 그냥 커피 마시는 거라고 그녀가 쉬고 있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눈치채지 못한 립스틱 자국, 알아채지 못한 새 옷차림 당신이 눈치채지 못하게 문 밖으로 나가는 모습, 이 모든 게 경고 신호입니다. 문제는 그녀가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문제는 당신이 그녀가 더 이상 당신에게 매력적으로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비난하지 마세요. 편집증에 걸려 그녀의 모든 행동을 감시하지도 마세요. 그런 행동은 그녀를 더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대신 다시 나타나세요. 죄책감 때문에 집에 오는 길에 사온 꽃보고 같은 공허한 행동이 아니라 진심을 담아서요. 구걸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사라지지도 않는 존재감 넘치는 남성적인 관심으로 다시 나타나십시오. 그녀가 옷을 차려입을 때 평소 루틴의 변화가 생기는지 주위에 깊게 살펴보세요. 관찰하고 왜 그러는지 물어보세요. 의심하는 마음이 아니라 호기심을 가지고요. 그녀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해주세요. 카페에 낯선 사람들이 아니라 그녀가 선택한 남자에게 말이죠. 논리는 간단합니다. 자신이 투명 인간처럼 느껴지는 여자는 어디에서든 빛을 찾으려 할 겁니다. 그 빛이 당신에게 다시 비추길 원한다면 당신은 나서서 당신의 역할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녀를 조종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그녀의 삶에 가져다주는 에너지에 비하면 카페에서의 사소한 장난은 아무 의미가 없어질 정도로 강렬한 존재감과 자신감을 발산해야 합니다. 일상이 곧 안정이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녀의 마음이 카페 테이블에 있는데 당신은 소파에 앉아 있다면 당신은 이미 그녀의 마음을 잃은 겁니다. 다른 남자의 시선이 그녀에게 생기를 불어넣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시작된 게임에 휘말리게 될 겁니다. 하지만 가장 위험한 순간은 공공장소가 아닙니다. 그녀가 혼자 휴대폰을 들여다볼 때입니다. 네 번째, 심야 소셜, 미디어 사용 시간. 커피숍이 그녀가 대중 앞에서 자신의 존재감을 시험하는 곳이라면 소셜미디어는 그녀가 은밀하게 그것을 키워나가는 곳입니다. 이곳은 가장 과소평가된 위험지대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집 밖으로 나갈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당신 바로 옆 침대에 누워 손에 든 휴대폰을 보며 당신에게서 점점 멀어져 갈 수 있습니다. 메시지 하나 좋아요, 하나 DM 하나씩 말이죠. 대부분의 남성들은 스스로에게 온라인일 뿐이야, 현실이 아니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이 속아 넘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거짓말입니다. 감정적인 배신은 언제나 마음에서 시작되며 소셜미디어는 완벽한 온상이 됩니다. 필터는 결점을 지우고 향수는 과거의 기억을 되살려주며 새로운 메시지가 올 때 느껴지는 도파민 분비는 중독성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녀는 아내도 아니고 어머니도 아니고 당신의 여자친구도 아닙니다. 그녀는 다시금 욕망의 대상이 되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존재가 됩니다. 좀 더 현실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41세의 톰은 자신보다 5살 어린 여성과 데이트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이 안정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함께 외출하고 웃고 휴가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밤 그녀가 톰이 잠든 줄 알고 휴대폰을 보며 미소 짓는 모습을 톰은 목격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 보는 미소였습니다. 나중에 톰은 그녀가 밤늦게 전 남자친구와 DM으로 연락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육체적인 관계도 비밀스러운 호텔방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메시지뿐이었습니다. 하지만 톰은 그 말이 어떤 키스보다 더 아팠다고 했습니다. 그녀가 휴대폰을 보며 웃는 모든 순간이 자신에게는 웃어주지 못하는 웃음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게 함정입니다. 육체적인 관계를 증명할 수 없으니 모른 척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가 온라인에서 공유하는 모든 농담, 밤늦게 보내는 모든 사진, 다른 누군가에게서 받기를 기다리는 모든 아침 인사 메시지는 당신에게서 빼앗긴 에너지입니다. 그것은 관계를 조금씩 갉아먹어 결국 그녀가 당신을 멀리 바라보며 더 이상 예전 같지 않아 라고 말하게 만듭니다. 그때쯤이면 당신은 이미 게임에서 탈락한 후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의 휴대폰을 뺏거나 메시지를 뒤지거나 탐정처럼 추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나약함의 발악이니까요. 진정한 전략은 오프라인에서 강력한 존재감을 구축하여 그녀의 온라인 공간이 값싼 모조품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성은 관심을 느끼지 못하는 곳에서 관심을 갈구합니다. 만약 그녀가 DM에서 나오는 도파민에 중독되었다면 그것은 당신이 그녀에게 진정한 연결에서 오는 아드레날린을 더 이상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냉혹한 현실을 말하자면 그녀의 감정 세계를 무시하는 남자는 깨닫기도 전에 그녀를 잃게 됩니다. 그녀가 당신보다 휴대폰을 보며 더 많이 미소 짓는다면 당신은 이미 싸움도 하기 전에 항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그러니 밤늦게 휴대폰을 스크롤하는 것을 무해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 화면은 술집의 낯선 사람보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그녀의 관심을 끄는 것이 아니라 그녀의 충성심을 바꿔놓기 때문입니다. 만약 당신이 나서서 존재감과 남성적인 확신을 통해 관계를 되찾으려 하지 않는다면 그녀는 당신의 품이 아닌 휴대폰에 마음을 두게 될 때까지 계속해서 멀어져 갈 것입니다. 그리고 일단 디지털 세상에서 불꽃이 타오르면 다음 단계는 위험할 정도로 현실이 됩니다. 5번째, 사교 모임. 대부분의 남성들은 진짜 위험이 어두컴컴한 호텔방이나 은밀한 온라인 채팅에서 일어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틀렸습니다. 때로는 웃음소리, 음악소리 잠 부딪히는 소리로 가득 찬 샹들리에 불빛이 비추는 사람들로 북적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위험이 닥치기도 합니다. 사교 모임, 결혼식 회사, 파티 자선 행사 지역 사회 만찬. 이런 곳들은 여성이 자신의 힘을 되찾을 수 있는 무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방심한다면 그녀는 낯선 사람들 앞에서 변모하는 모습을 지켜보면서 당신에게서 서서히 사라져 갈 것입니다. 이런 행사들이 왜 그토록 위험한지 알아보겠습니다. 3가지 위험한 요소가 결합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분위기, 관심, 그리고 익명성입니다. 분위기는 그녀에게 멋지게 차려입고 빛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일상에서 벗어날 구실을 제공합니다. 관심은 무심코 던지는 칭찬에서 비롯됩니다. 오늘 밤 정말 아름다우시네요. 또는 춤을 그렇게 잘 추시는 줄 몰랐어요. 그리고 익명성,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사람들로 붐비는 곳에서 그녀는 아무런 책임감 없이 마음껏 유혹할 수 있습니다. 아무도 그녀의 행동을 주시하지 않고 미묘한 스킨십이나 오래도록 이어지는 눈길, 웃음 뒤에 숨겨진 설렘을 알아채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마세요. 그런 일이 일어나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집에서 투명인간처럼 느껴지는 여자는 적절한 조명 아래에서 듣는 칭찬 한마디만으로도 다시 살아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무렇지도 않은 춤 한 번이 그녀 마음속에서 잊히지 않는 추억으로 남을 수 있고 단 한 번의 사교 모임이 만약에 라는 생각에 씨앗을 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단 그 생각이 자라나면 당신의 허락 없이도 뿌리를 내릴 수 있습니다. 남자들은 듣기 싫어하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때로는 당신이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 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녀가 다른 남자의 관심을 즐기는 동안 당신은 그녀의 음료를 들고 동료들에게 고개를 끄덕이고 있습니다. 남편이고 남자친구이고 가장이기 때문에 상황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 당신은 그녀 이야기의 배경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녀를 너무 오랫동안 웃게 만드는 남자가 적어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주인공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당황하거나 그녀를 집으로 끌고 가거나 질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으로는 안 됩니다. 그런 행동은 당신의 불안감만 드러낼 뿐입니다. 핵심은 침착함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조용한 카리스마로 분위기를 장악하는 남자는 인정받으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존재감을 발산합니다. 위협받는 듯한 남자가 되기보다는 애쓰지 않아도 모두가 주목하는 남자가 되세요. 여성은 충성을 구걸하는 남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어려움에 굴하지 않고 침착한 남자를 원합니다. 핵심은 이겁니다. 사교 모임에서 주도권을 잡지 못한다면 이미 그녀를 다른 사람에게 빼앗긴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순간 그녀는 누가 자신을 더 생기 있게 만드는지 고민합니다. 옆에 있는 남자인지 아니면 방 건너편에서 심장을 뛰게 하는 남자인지 말입니다. 작은 시작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파티 조명 아래에서 무해하게 보이는 즐거움이 당신 관계의 기반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이 알아차렸을 때는 이미 불륜의 씨앗이 심어져 있을 겁니다. 침실이 아니라 댄스 플로어에서 말이죠. 하지만 그런 게임이 파티에서 사적인 순간으로 옮겨갈 때 위험은 최고조에 달합니다. 6번째 단둘이 있는 순간들입니다. 사교 모임이 첩불꽃이 튀는 곳이라면 진짜 위험은 그녀가 의도적으로 사적인 순간을 만들어낼 때 시작됩니다. 이렇게 우연히 생기는 단둘이 있는 시간은 우연이 아닙니다. 그것은 미묘하고 계산적이며 그녀가 선을 넘지 않고 어디까지 밀어붙일 수 있는지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귀여운 여성은 당신을 원해요 라고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에도 잠시 머물거나 차까지 바래다 달라고 부탁하거나 둘만 방에 남을 이유를 찾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키스도 스킨십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긴장감으로 가득 찬 침묵만이 흐를 뿐입니다. 조언이나 심부름을 부탁하는 것도 아닙니다. 아드레날린이 솟구치는 것입니다. 그녀는 선택받았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여전히 규칙을 어길 수 있다는 느낌을 받고 싶어 합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55세의 폴은 25년 동안 결혼 생활을 했습니다. 그는 지역사회위원회에 가입했습니다. 화려한 건 없었다. 매달 회의를 하고 서류 작업을 하고 이웃끼리 예산에 대해 이야기하는 게 전부였다. 그런데 이사회 멤버 중 한 명 역시 기혼인 여성이 그와 단둘이 있을 핑계를 찾기 시작했다. 이 서류들을 차까지 옮기는 거 좀 도와주시겠어요? 모두가 나간 후에 몇 분만 더 있어 주시겠어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던 폴은 어느 날 저녁 텅 빈 복도에서 그녀 옆에 서 있다가 거부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다. 그녀는 그를 너무 오래 바라보았다. 목소리 톤이 부드러워졌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그는 다시 사랑받는다는 느낌을 받았다. 하지만 잔혹한 진실은 여기에 있었다. 폴은 그녀의 소유물이 아니었다. 그는 그녀의 거울이었다. 그녀는 폴 그 자체를 원한 게 아니었다. 그녀는 폴이 자신에게 비춰주는 것, 즉 사랑받는다는 짜릿함, 여전히 남자를 주저하게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을 원했던 것이다. 바로 그게 함정이었다. 만약 폴이 그녀에게 다가갔다면, 그 선을 넘었다면 그녀는 그 증거를 확인하고는 떠나갔을 것이고 폴은 유혹의 잔해만 안고 남았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이런 은밀한 만남이 위험한 이유다. 그것은 단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의 문제만이 아니다. 그녀는 당신에게서 무엇을 빼앗아 가는지, 즉 명확성, 통제력, 그리고 자존감을 빼앗으려 합니다. 그런 순간에 자신의 입장을 지키지 못하는 남자는 쉽게 버려지고 그녀가 머릿속에서 되풀이할 또 다른 이야기거리로 전락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녀를 비난하거나 훈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사과할 필요 없이 분명한 경계를 설정하세요.
감정에 휩쓸려 다른 사람의 드라마에 휘말리지 마세요. 가치 있는 남자는 모든 초대에 덥석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 어디에 에너지를 쏟을지 스스로 선택합니다. 만약 그녀가 의도치 않게 둘만의 시간을 만들어낸다면 그것이 당신의 자제력을 시험하는 것임을 인지하세요. 그리고 긴장감을 조절하는 남자가 게임을 지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녀는 굴복하는 남자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를 궁금하게 만들지만 결코 자신을 잃지 않는 남자를 존중합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남자가 잊히지 않는 남자로 남습니다. 그러니 명심하세요. 가장 값비싼 실수는 그녀와 잠자리를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애초에 허용해서는 안 될 일을 수습하느라 몇 주, 몇 달, 심지어 몇 년을 허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이 모든 징후들을 놓쳤다면 가장 잔인한 곳은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7번째,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불륜이 시작되는 가장 잔인한 곳은 호텔방이나 인터넷의 은밀한 구석이 아닙니다. 바로 당신의 집입니다. 당신이 절대 손댈 수 없다고 생각했던 곳, 잠자고 먹고 충실함이 보장된다고 믿었던 요새. 하지만 진실은 이렇습니다. 불륜은 현관문을 통해 들어올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없는 순간 이미 집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대부분의 남성들은 이 단계를 예상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가장이고 공과금을 내고 집이 멀쩡하니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세요. 집은 더 이상 집이 아닙니다. 따뜻했던 옹이는 침묵으로 바뀌었습니다. 작은 손길은 사라지고 자연스러운 말들은 없어졌습니다. 당신은 화면 속 화면으로만 시선을 돌립니다. 그녀는 집안일을 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당신과 그녀 사이에는 의무감 외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죠. 그건 사랑이 아닙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틀에 박힌 일상일 뿐입니다. 이 점을 이해하세요. 여성이 집에서 더 이상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 다른 곳을 찾아볼 구실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그저 기회가 필요할 뿐이죠. 그리고 기회는 도처에 있습니다. 헬스장에서, 직장에서, 휴대전화에서, 사교 모임에서 말이죠. 만약 그녀가 이미 당신의 집에서 원치 않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나머지는 그저 현실적인 문제일 뿐입니다. 남자들은 결혼을 계약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녀는 내 아내야. 함부로 떠날 수 없어. 그건 착각입니다. 계약은 열정을 불러일으키지 않습니다. 반지는 충성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것은 함께하는 존재입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함께하지 않을 때 당신은 가장 공허하고 커먼에 취약한 공간 바로 당신의 거실을 만들어버립니다. 여기서 가장 가슴 아픈 부분이 나옵니다. 많은 남자들이 바로 식탁에 앉아 있는 동안 다른 사람으로 대체됩니다. 그녀가 배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가 그녀를 제대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가 더 이상 그녀에게 살아있다는 느낌을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가정 내 불륜은 다른 남자의 손길이 그녀의 몸에 닿는 순간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가 더 이상 당신의 손을 바라지 않을 때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꽃을 선물하거나 공허한 사과를 하거나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는 것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남성적인 에너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계적으로 배우자를 부양하는 것이 아니라 주도하고 관심을 기울이고 먼저 행동하는 남자로 말입니다. 다른 누군가가 침묵의 고리를 채우기 전에 당신이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이제 정신 차리세요. 가정 내 불륜은 증상일 뿐 질병 자체가 아닙니다. 질병은 바로 안일함입니다. 그리고 치료법은 그녀가 아닌 당신 자신의 변화입니다. 당신이 나서지 않으면 다른 누군가가 그 자리를 차지할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우리 불륜을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제 진실을 알게 되셨을 겁니다. 불륜은 침실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키스나 호텔방에서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평범하고 친숙해서 생각만 해도 웃음이 나올 지경이지만 이미 때는 늦었다는 걸 깨닫게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헬스장, 사무실, 카페, 그녀의 휴대폰 파티, 우연히 마주치는 혼자만의 시간들, 그리고 마침내 당신의 집까지. 이 모든 곳이 하나의 문입니다. 섹스로 향하는 문이 아니라
단절로 향하는 문이죠. 그리고 만약 당신이 주에 깊게 살펴보았다면 진짜 위험은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것입니다. 바로 당신 삶 속에서 존재감이 부재하는 것입니다. 냉혹한 진실은 이렇습니다. 결혼계약이나 가장으로서의 역할이 자신을 보호해 줄 거라고 믿는 남자는 이미 패배한 것입니다. 여자는 갑자기 배신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과 함께 있을 때 더 이상 살아있음을 느끼지 못할 때 그들은 멀어져 가는 것입니다. 분류는 문제의 시작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년간의 방치 침묵 그리고 외면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이미 분류를 알게 되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심호흡을 하세요. 폭발하지 마세요. 애원하지 마세요. 자존심을 쉽게 내주지 마세요. 둘째,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나는 누구이고 무엇을 원하는가? 만약 관계를 이어가기로 했다면 이전과 같은 조건으로는 안 됩니다. 경계를 다시 설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존재감을 되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리더십을 발휘하는 남자로 거듭나야 합니다. 만약 떠나기로 했다면 분명하고 당당하게 떠나십시오. 분노나 망설임이 아니라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떠나십시오. 남자의 가치는 붙잡고 있는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닙니다. 놓아줄 때에도 어떻게 서 있는지로 증명됩니다. 당신은 누군가의 예비 계획으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지혜와 힘 그리고 존재감을 가지고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제 도전합니다. 더 이상 눈을 감지 마세요. 더 이상 잠들어 있지 마세요. 당신이 놓쳐버린 것들을 되찾으세요.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욕망, 당신의 권위를 말입니다. 만약 이 영상이 당신에게 경종을 울렸다면 혼자만 알고 있지 마세요. 구독하고 이 영상을 공유하고 아래에 댓글을 남기고 나는 지혜롭게 행동한다 라는 한 문장을 분명하게 적어주세요. 그것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결심입니다. 분류는 원인이 아니라 당신의 모습을 비추는 거울입니다. 문제는 당신이 그 문제를 파헤쳤을 때 계속해서 모른 척할 것인가 아니면 마침내 당신의 힘을 되찾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